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투자 정보와 시장 동향을 점심 한 끼 식사보다 더 든든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시는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미장 종목 하나, 미국 증시 어떤 흐름과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이죠. 전래훈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죠? 네, 오늘따라 좀 네. 회식해져야 되나? 약간, 네. 그런가요? 네. 주말에 아이랑 좀 놀아줬더니. 네, 자상한 아빠. 네. 자, 지점장님께서 글쎄 네. 기억을 복귀해 보면 처음 소개해 주신 팔란티어 그리고 S&P 글로벌 그리고 지난주에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까지 말씀해 주셔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요. 어떤 건 신고가고 흐름도 다 괜찮더라고요. 네, ARM만 조금 실적 발표하고 주춤한 상태였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흐름 좋고, 네. 지난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사실은 방어주지만 성장의 개념도 조금 있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 좀 너무 이제 팔딱팔딱 뛰는 성장주들만 가니까 한번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WM 같은 기업도 차트가 최근에 우상향 추세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소개했던 기업들이 잘 돼서 좋고, 또 특히 팜마트가 네. 사상 최고가를 한번 뚫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잠깐 또 복귀해 보고 갈 거. 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래훈 지점장이 매주 월요일 나오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직도 명확해요. 한 달쯤 됐을 때 8월 달은 쉽니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근데 S&P 500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 사실 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30% 정도는 현금을 만들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실제로 제 고객분들 3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팔았던 종목 등 중에 어떤 거는 팔고 더 빠진 종목이 있고, 어떤 건 팔고 더 오른 종목도 있어요. 근데 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 하나하나에 다 일일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틀렸다. 자신 있게 또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금 너무 강한 건 맞는 것 같고, 강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계속 강하게 갈 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늘은 크게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자, 시장 상황이 어떻고, 또 주의해야 될 건 뭐고, 그리고 주도 중인 기업들은 뭐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3번째, 일본의 산리오라는 기업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잠깐 일본이요? 네, 오늘 일본 종목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꼭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 미장 종목 하나지만 네. 맞아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일본도 하고. 저번에 뭐 팜마트 잘 네. 나왔잖아요. 첫 기업을 또 팜마트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미장 종목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 좀 이런 기업들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싶은 것들이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시장 보기 전에 네.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제가 장표를 준비한 게 많아서 조금 핵심적으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마감 후에 서학경위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이죠. 원자력 관련 대표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오클로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클로 내일 아침이 되면 오클로의 실적이 어떻게 됐을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미국 정규장 시작 직전에 얼마 전 성장한 서클의 실적이 나옵니다. 아, 궁금하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서클? 글쎄요. 전혀 지금 추정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전에 보통 코멘트들을 내는 편인데 서클은 아직 명확하게 제가 나온 걸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서클이 예. 거의 정보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유의미한 엄청나게 큰 실적의 성장 폭은 있었을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시다시피 국채랑 비트코인하고 이 페어링을 시켜서 1대1로 말 그대로 스테이블한 상황을 만드는 건데, 국채를 가져온 중개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의미 있는 실적이 팍 늘어났을까? 그거는 아직은 한번 좀 뭐라 해야 될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빈후드나 네. 코인베이스랑은 좀 다른 수익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무조건 키워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대장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밀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다 있으실 텐데, 기대감과 실제 돈을 버는 건 좀 괴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는 C 리미티드 실적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잘 모르실 텐데 중국의 또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니 AI 이런 것들의 실적이 장전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장 끝난 후에 엔비디아가 투자해서 유명해진 기업이죠. 코어 위브의 실적이 있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양자 컴퓨터, 리게티 컴퓨팅, 요게 또 실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요일 날로 넘어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시스코라든지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1위 기업의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새벽 5시 끝난 후에 나올 건데, 관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가 약간 귀추가 주목이 돼요. 왜냐면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발주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좀 잘 주의하면서 봐야 될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있다를 말씀드렸고, 자, S&P 500하고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난 8월 1일이 되자마자 이틀 동안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S&P는 아직 전고점 전에 있고, 나스닥은 이제 금요일 날 살짝 전고점을 이제 갱신한 상태예요. 근데 자, 요걸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글씨가 좀 많은데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미 증시 더 갈 수 있다. 아니다.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양쪽의 의견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보면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동안 보시면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은 약간 늘 시장을 좀 보수적이나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아예 낙관적으로 좀 좋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뭐 특별하게 기업들이 관세 인하한 거에 대해, 관세가 아니죠. 감세한 부분 때문에 기업들 이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페드가 결국 금리 인하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짧은 근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이미 라일리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1일이었죠. 그날 엄청난 매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주와 미국 증시 전망은 이런 부분들 AI나 이 AI에 대한 투자가 결국 시장을 끌고 간다. 그래서 조정이 있어도 큰 폭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강세롱자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국 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적이지만 네. 탐리 네.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탐리도 역시나 이분께서도 굉장히 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S&P 기업들은 리레이팅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멀티플이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8월 달은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세장을 예상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CNBC 클로징 벨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바꿔왔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들 지금 미국 증시를 너무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싸다라고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고 쇼크도 섞여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70에서 80% 이상 넘어가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인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 등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8월에도 미국 증시는 랠리를 할 거다라고 탐리는 좋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실은 느끼시겠지만 조심해라라고 경고하는 기관들은 사실 더 많긴 해요. 모건 스탠리, 에버코어, 도이치뱅크에서는 S&P가 향후 몇 주 동안 뭐 몇 달 내에 하락할 수 있다. 뭐 굉장히 좀 러프하게 얘기를 했는데 에버코어의 줄리언 이메뉴얼 같은 분은 앞으로 최대 15%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도이치뱅크의 분석팀 같은 경우도 3개월 연속으로 지금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하락이 불가피하다. 너무 올랐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이 파울로 스카버니 거시 트레이더 같은 분은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모멘텀을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빠지는 쪽에 베팅하는 쪽들도 있고 뭐 다양한 쪽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 올라갈 때 베팅 안 하는 것들이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시장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 리스크를 지금 계속 무시하고 증시에 베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근데 저 골드만삭스가 네. 사실 해외 IB들이 뭐 긍정적인 뷰를 낼 때도 있고 부정적인 뷰를 낼 때도 있는데 제 기억이라면 골드만삭스가 부정적인 뷰를 낼 때는
이게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저도 뭐 미국 주식을 많이 봤지만 네. 뭐 말씀하신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조차도 자주 틀려요. 네. 월가라고 다 맞춘 거 아니고요. 자주 틀리고 저도 뭐 이번에는 잠깐 일주일에 틀렸는데 하루 이틀 맞췄다가 지금 틀리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조차도 어떤 명확하게 매번 맞췄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안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지금처럼 강세장일 때는 탐리 같은 분 얘기가 또 계속 맞는 거고요. 2022년에 장 빠질 때는 탐리 같은 분이 계속 간다고 했을 땐 계속 또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맞는 스타일 국면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또 모건 스탠리 자체 증권사와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에서는 또 의견이 또 달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하우스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CIO 같은 경우는 8월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지금부터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특히 물가요. 예, 그래서 물가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차익 실현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뭐 에버코어의 줄리언 엠마뉴엘 전략가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뭐 뻔한 스토리예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될 텐데 한 번 약간의 조정. 근데 그 폭이 9월, 10월에서 뭐 7에서 15%까지도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얘기는 다 이거예요. 강세장은 계속 간다. 네. 끝났다가 아니다. 근데 중간에 차익 실현 또는 약간의 조정성의 하락을 한번 주고 가야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공통된 논조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조정이 무서워서 미리 팔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나 그 조정의 폭이 얼마일지 모르고 항상 맞고 나서 아프면 그때서야 팔 걸, 좀 팔았다 갈 걸 이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셨죠? 이렇게 의견이 월가에서도 분분하고요. 예, 맞았다 틀렸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이걸 현금을 더 줄일지 더 가져갈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동안 나온 얘기들을 일부를 좀 발췌해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댓글에 누가 쓰셨네요. 미장은 파는 거 아니다.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뭐 안 파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한 번씩 조정을 또 5에서 10%씩 주고 갔던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 한 번은 주고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옆에 우리 빈센트님 같은 더 매크로 전문가가 있으시지만 예,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조업 지수가 있고 서비스업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의 70%는 사실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나왔던 ISM 서비스의 PMI가 50.1을 기록하면서 모든 전문가 예상치를 하향을 했고 이게 둔화되고 있는 꺾이기 시작한 게 지금 차트상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꺾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진한 색깔은 아니죠. 이렇게 음영 처리가 돼 있는 게 바로 리세션. 네. 경기 둔화가 왔을 때 시점을 뜻해요. 이렇게 둔화가 왔을 때 서비스 PMI가 가장 저점인 걸 보실 수 있죠. 예,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세션이 있었을 때 이때 리먼 때네요. 네. 2008년에도 서비스 PMI가 바닥권에 있었고 2022년 금리 인상할 때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증시가 살아났었어요. 경제가 살아났었죠. 자, 그러면 결국 그때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하향을 하면서 50.1이 더 밑으로 뚫리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확대한 걸 조금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요 사진이고요. 예, 요 그림도 제가 어제 챗GPT에서 찾은 건데 네. 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요. 미국의 S&P 500 ETF가 스파이라고 하죠. 여기 써 있죠.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예, 이게 스파이입니다. SPY ETF. SPY ETF의 하방, 그러니까 하방 해지 비용,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해지하는 비용이 2023년 미국의 지역은행 사태 때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올라갔다고 지금 지난주 기사에 제가 블룸버그 이런 자료를 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미국에 있는 매니저들조차도 네. 이제는 떨어질 거를 걱정해서 해지를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상초과를 가는데 매일매일 조정을 누군가 얘기하고 경고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니저들도 쫄릴 수밖에 없겠죠. 가는 애들 따라 타서 수익은 내야 되지만 빠질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미국에 있는 매니저들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조정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누가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나쁘니까 뭐 나쁠 거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업이 안 좋아지고 미국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거든요. 실제 여행 가보면 레스토랑 하나 가서도 음식값 굉장히 비싸고요. 팁도 뭐 거의 20%씩 줘야 되고요. 그냥 햄버거 2개 먹었는데도 막 뭐 8만 원, 1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것도 비싸니까 그냥 내가 월마트 가서 코스트코 가서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 먹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 체인들 실적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당연히 그럼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니 잘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표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증신의 아이러니하게 계속 가고 있는 거가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이 나빠지거나 경제가 둔화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씩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고요. 연준 의원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할 거냐. 네. 또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왜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고민을 연준도 하고 있을 거고 트레이더도 하고 있을 거고 애널리스트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속적으로 출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돈이 몰리는 곳은 AI밖에 없어요. AI의 빅테크들이 이미 지난 실적 발표 때 다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풀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전략은 심플한데 모두의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누구나 느끼듯이 미국 경제를 이끄는 강력한 힘은 AI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그리고 그러나 미국 경제는 급격하게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을쯤부터 스며들기 시작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 여전히 시장은 AI 혁신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는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리 인하로 이제 리바이벌 시켜줄 거다라는 또 기대 때문에 증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들은 점점 이제 돈 벌기 어렵고 지출도 꺼리고 있고 AI 기술 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은 점점 이제 캐시를 보유하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맹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 결국은 제가 여기서 또 본 건 이번 빅테크들 실적을 쭉 봤을 때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있어요. 캐시 보유 현황을 봤거든요. 네. 항상 늘리다가 최근에 많이 좀 줄였더라고요. 그 투자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은 더 열광했어요,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전히 많이 하니까 여전히 잘하네 하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갭으로 10%씩 뛰었죠. 근데 캐시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이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생각만 해놓고 결국은 자 큰형님인 AI 빅테크하고 AI의 그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 그럼 저가 매수를 할 때도 이 기업들을 저점에서 추가나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 실물 경기나 소비 관련된 것들은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걸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AI 관련 기업들 지금 주가는 어때요? 네, 한번 보고 가볼까요? 제가 어제 이걸 다 일일이 캡처하면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뭐 뻔한 것들이긴 하지만 자 일단 뭐 메타, 구글 다 사상 최고가 부분에 있죠. 그리고 버티볼딩스 그리고 전력 관련된 인프라 기업인 GE 베르노바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콤 다 사상 최고가, 팔란티어 사상 최고가 그리고 코어비브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좀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네라 콜딩스, 아스테라 랩스, 네비우스 그룹, 셀레스티카, 컴포트 시스템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겠죠? 네. 자,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게 있네요. 이 네비우스라는 그룹이 점상했는데요. 맞아요. 실적 발표를 지난주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엔비디아가 1조 원을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코어비브랑 이 네비우스가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AI를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에 업체 인프라를 임대해서 이제 AI 솔루션 개발하고 운영해 주는 건데 이제 엔비디아의 GPU 위에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고객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러시아에 얀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러시아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하면 또 약간 뭐 제재 뭐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러시아하고 좀 독립성을 가지고 자회사 형태로 좀 뭔가 독립적으로 하여튼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유럽에서 AI 인프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 AI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전력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연관이 있지만 뭐 러시아의 제재와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최근에 또 지난주 실적 발표가 급등한 게 아스테라랩스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나 AI 데이터 센터끼리 서로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GPU나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혈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하는 기업들인지 간략하게 써놨는데 네. 이런 기업들을 잘 보세요. 주가를 보시면 정말 와 정말 미쳤다 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자 반대로 제가 지금 그 하나 차트가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 없네요. 제가 저 레스토랑 기업들 주가가 급락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기업들이요? 예를 들면 치폴레라든지 네. 예, 그리고 최근에 KFC라든지 타코벨을 갖고 있는 얌브랜즈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 그리고 쉐이크쉑버거 쉑쉑버거라고 하죠. 쉑쉑버거 같은 기업들도 전부 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다 급락하고 있어요. 회복이 안 돼요. 치폴레 같은 경우도 미국 가보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 주가가 정말 그냥 팔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우상향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치폴레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실물 경기나 소비는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금리 인하로 리바이벌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다음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먹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해주신 거 보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스프레드, 즉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네. 올해 들어서 그게 좀 더 스프레드가 아웃됐고 확대됐고 네, 네, 네. 거의 중심에는 AI 빅테크가 있다. 네. 근데 아까 지점장님께서 가을쯤에는 관세로 인해서 네. 경기의 둔화 가능성 아니면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들은 워낙 독점력이 강해서 네. 관세 그거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주가가 날아갈 거다. 음. 이런 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빅테크들은 관세에 그렇게 예민하진 않을 거예요. 예,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제조가 껴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관세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 중국하고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품이 또 어떻게 관세가 얹어져서 판매가가 ASP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어쨌건 관세 영향이 얼마큼 미쳤을지 궁금하고 실제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관세가 들어오고 그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킨 기업이 생각보다 비율이 높지 않아요. 아직은 30%밖에 안 돼요. 아직은 예, 그럼 나머지 70%는 자기네가 떠안고 있고요. 그게 마진이 훼손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네 마진을 순이익에서 까는 거거든요. 고객 소비자가에 안 녹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얼만큼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오고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소비자가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뭐 농심이나 뭐 이런 기업인데 소비자가를 못 올려요. 근데 제가 갖고 오는 뭐 대두나 밀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럼 마진이 줄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2분기, 3분기 갔더니 순이익이 떨어지니까 주주들이 막 난리를 치고 운용사들이 아니 왜 이렇게 판가를 안 높이세요? 마진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눈치 보다가 조율을 해서 판매가를 5% 올리겠습니다. 라면 가격 10% 올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뒤늦게 올려서 또 가고 또 판매가가 올렸으니까 또 약간 또 뭐 판매가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슈들이 매번 반복되는 게 일이에요. 네. 근데 아직 미국은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관세를 받아들여서 소비자가에 녹인 기업이 30% 비중도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한 거 시간이 벌써 금방 가네요. 네. 이번 주에 예. CPI 있잖아요, 발표. 맞습니다. 네. 뭐 모든 언론이나 지금 방송에서 다 지금 CPI를 얘기하고 있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12일 날 화요일 날 CPI가 나올 거고 코어 CPI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날에 있는
PPI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생산하는 사람들의 물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에 녹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물가들이 다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직전 월부터 조금씩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서비스 CPI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예,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코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상품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게 걱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물가가 올라가고 관세 영향이 상품 물가에도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는 건데 시장은 다른 얘기를 하죠.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주에 무슨 뭐 카스카리안가 연준이 언니 누가 하신 얘기예요. 네. 상품 물가는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다 지금. 닐 카시카리. 그죠. 네. 그분이 상품 물가는 일시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서비스 물가 쪽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PI가 나왔을 때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이렇게 또 하나 표가 있지만 뭐 이게 다 상품 쪽이에요. 대다수가. 물론 일부 서비스업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서비스 쪽이 과연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번 한 달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 7월 달만 볼 게 아니라 8월, 9월, 10월 달 그 관세 이후에 네. 적용됐을 CPI를 계속 추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만 사실 보고 끝납니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CNBC에서 여기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선 계란, 달걀, 대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 들으셨죠? 네. 자 계란 가격이 무려 27%가 올랐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X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예, 로스티드 커피의 가격이 12.7% 올랐고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도 커피 가격 올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모든 음식들이 다 올랐어요. 사과, 슈가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이빈스 다 올랐고 내린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정말 다 올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브스크리션 구독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겠죠. 구독료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컬리지 텍스북스 학교의 교과서도 10%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모터 비이클 리페어 자동차 고치는 것도 8.2%가 올라가고 예, 뭐 딜리버리 서비스도 7.1%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요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사시는 분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여거는 일시적일지 정말 관세 영향을 받았어도 괜찮을지 어떻게 될지 예, 이거를 좀 앞으로 추적해야 되고 이게 12일 날 있을 CPI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제발 저는 서비스 쪽 관련된 지표가 꺾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증시가 더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있었군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신차 판매가 여러분들 벌써 이미 주춤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근데 중고차 매매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대표 기업이 카바나예요. 카바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정말 이 회사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4불인가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거기서 지금 400불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 사이에 주식들 뭐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상승률 중에 제일 높은 게 카바나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100배 올랐어요. 100배. 근데 갑자기 중고차 시장이 활발해진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에 물가가 계속 올랐죠. 올라서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는 타이트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사기보다는 아. 중고차를 사는 게 훨씬 더 당장 생활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 또 카바나에 대한 종목만 얘기해도 뭐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카바나가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진율이 적고 소위 말하는 딜러피가 좀 적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기서 찾았던 것 같고 요즘에 뭐 헤이 딜땡 뭐 이런 것도 네. 뭐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카바나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이쪽에 기업이 올랐고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가 여기 있었네요. 쉑쉑버거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소비주인 P&G, 프록터 앤 갬블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관세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연브랜즈, KFC, 타코벨 이런 거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빠지고 있고 치폴레 빠지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결국은 AI 돈 투자하고 있는 AI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현재는 없다. 그리고 그 AI가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 버블이 또 언제 꺼질지는 또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유심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중고차 미국의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자동차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만약에 다송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를 산다면 전기차 살 거예요, 내연차 살 거예요? 전 내연차요. 내연차 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전기차보다는 음. 전 그걸 봤어요. 사고 나면 네. 3초 만에 막 전기차가 활활 아. 타는 걸 보고 음. 약간 위험한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그러면 다 내연차를 사다가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물결이 물론 미국은 아직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차를 사야 되는데 물론 차가 미국에서는 약간 생필품 비슷하게 되지만 그렇죠. 전기차를 사기에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고 그렇다니 내연차 신차를 사기에는 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물론 금리에 다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 카바나의 IR 비즈니스를 보면 향후 이 전기차로 가는 큰 기로 속에서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확장될 거고 그 가운데 상당히 포지셔닝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실제 주가도 그 이후로 거의 뭐 텐베거가 아니고 이거 네 엄청난 상승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헤지 펀드들이 뭐 녹록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짧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약간 이 수익률을 산정한 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9.38%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중간에 하락을 크게 했다가 올라와서 9.38%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놀랬던 게 레이 달리오의 네. 그 브리치 워터가 네. 여러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퓨어 알파 전략이 그래도 17%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시장도 못 이겼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퓨어 알파 올레더 스트레이티지랑 좀 다른 건가요? 퓨어 알파는? 제가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확인해 볼게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다른 헤지 펀드들도 있는데 시장도 못 따라간 헤지 펀드들도 꽤 있고요. 시타델도 2.5%밖에 못 하다 그래서 좀 굉장히 놀랐어요. 시타델도 굉장히 유명한 헤지 펀드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린 거지만 이거 외에 정말 많은 패밀리 오피스와 사모 펀드들이 있는데 요번 시장 수익률도 못 이겼다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가고 이제 네. 시간이 벌써 금방 돼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을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고 돌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썸업해 보면 네, 네. 일단 이견은 두 가지다. 간다 아니면 조정받는다. 네, 근데 조정받는다는 의견도 조정받고 간다. 음. 그러니까 쉴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로에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장 종목하는데 일본 주식 갖고 왔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뭐 늘 그렇지만 이제 그때 뭐 너무 막 이슈가 되는 종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좀 미리 좀 공부해 놨다가 나중에 이런 기업 한번 투자해 볼까라는 기업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네. 오늘은 일본 기업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기업이 판마트예요. 네. 홍콩의 캐릭터 대표 기업 라부부. 예, 라부부. 여기 현대백화점 1층에 지금도 매장이 있는 그 판마트인데 예, 결국은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소개해줬을 때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는 산리오가 있고 네. 그리고 뭐 반다이 남코 같은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반다이 남코도 있고 한국에는 최근에 하추핑으로 유명한 SAMG 엔터, 쌈지 네. 엔터라고 하죠. 네. 이런 기업이 각 기업별로 캐릭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의 산리오라는 기업 아마 아실 거예요. 헬로키티. 네,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 헬로키티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죠. 아, 그랬어요? 네. 역시 여성분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남성들도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원래 더 판매가 더 큰 거 아닌가 남성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산리오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시나모롤 이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 회사예요. 그런데 이미 뭐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수익도 있지만 라이선스만 빌려주고 그쪽에서 제조를 따로 해서 캐릭터만 붙여서 이제 로열티를 차후에 수취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야 언제적 헬로키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니에요.
50년 만에 헬로키티가 MZ들에게 지금 엄청난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홍콩의 팜마트의 라부부 같은, 라부부는 최근에 생긴 캐릭터지만 네. 이 친구는 정말 50년 전이면 우리 뭐 할머니, 엄마도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이제는 손녀 세대에서도 다시 지금 리바이브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일경제의 김혜성 기자님 기자를 제가 가져왔는데 귀여운 게 밥 먹여준다.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지금 산리오로 굉장히 열풍이 불어나고 있다. 왠지 아시죠?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이제 입국할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7월부터. 네. 그래서 들어와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들을 사기 시작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건기식도 있고 뭐 지금 저기 어디죠? 그 다이소도 난리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CJ에 올리브영은 약간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돈키호테 가듯이 1일 1 올리브영 하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슈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올라가서 이제 다이소까지. 네. 이젠 다이소 가서 화장품도 사고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건기식도 사는 게 지금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산리오가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의 드래곤시티, 그 우리나라에는 서부 T&D라는 종목으로 상장이 돼 있죠. 드래곤시티에서 이렇게 포차코 객실까지 선보여서 콜라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롯데월드 호텔에서도 폼폼프린을 주제 가지고 뭐 망고 후식도 출시하고, 그리고 CJ 올리브영 매장을 막 가보시면 그 다 이 유리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산리오 캐릭터하고 협업하고 있는 제품, 뭐 얼마 사시면 얼마를 뭘 드립니다가 지금 가보시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활발히 협업을 하고 있고, 여기도 나와 있죠. 성수 홍대 매장에서도 체험형 팝업 스토어까지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여기 IFC 몰에 네. 11월 15일까지 캐릭터 이걸 주제를 가지고 여의도 쿠로밀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오픈된 샵을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을 더듬네요. 자, 지금 하고 있나? IFC에서? 몰랐네요.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동아일보의 이제 남혜정, 김다연 기자님 소중한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협업을 해요. 올리브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브랜드 210개 상품을 대상으로 산리오 캐릭터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디야 커피에서도 여름 한정 산리오 메뉴도 내놓고 있는데 1만 잔 이상 하루에 판매될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정 메뉴 함께 선보인 마그넷이나 굿즈도 하루 만에 품절이 되더라. 그리고 CU에서 지난달에 인기 캐릭터인 가나디랑 협업을 해서 키링을 내놨고 바나나 우유까지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이틀 만에 3만 개가 팔려가서 조기 품절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증정품을 갖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도 흔한 풍경이 됐는데 올리브영에서 7만 원 이상 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에 붙어 있더라. 유리벽에. 네. 이런 거를 주는데 1, 2, 3차가 당일에 소진됐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서 샀어요라는 인터뷰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팜마트하고 거의 동일한 스토리잖아요. 네. 그죠? 이 굿즈를 사고 싶어서 물건까지 사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정도의 충성도와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 산리오 블라인드 박스 똑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라부부 블라인드 박스. 라부부 8개 들어있는 거 12개. 12개.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똑같은 게 산리오도 이제 블라인드 박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각종 SNS나 이런 데서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표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나중에 매출이나 주가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형향이 대다수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산리오 블라인드 박스를 또 영어로 검색했더니 막 이런 쇼폼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확실히 트렌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재밌죠. 여러분들 보시면 요 분이 좀 약간 오타쿠 같이 생겼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이분이 현재 CEO입니다. 산리오의. 이분이 그 손자. 맞아요. 정확히 아시네요. 산리오의 치지 대표라고 하는 분이고요. 보시면 2020년에 최고 경영자였던 92세 창업주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한테 뭐 물려줄 상황이 안 돼서 이 손자분한테 물려줬고, 손자분이 2020년 취임 당시에 31세로 일본 상장기업 최연소 CEO예요.
근데 그 전에 창업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절대 다른 브랜드하고 협업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우리 건 우리가 판다. 네. 우리 직영 매장에서만 한다. 절대 다른 데하고 하지 않아. 근데 그게 답답했는지 손자분이 맡고 나서는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보시면 기사에도 나오는데 경영진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외부 출신들도 수혈을 해서 외부 출신의 능력 있는 임원들을 최전선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했고 온라인 SS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취임 후에 주가가 10배가 올랐다고 했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는 20배가 올랐습니다. 5년 동안. 네. 이게 주봉이에요. 그래서 2020년 취임 이후부터 주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20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플랫한 기업이었고 최근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번 신고가 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이제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근데 왜 조정을 받았느냐? 관세기가 나왔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세가 좀 했는데 결국은 뭐 합의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8월 8일 날 있었어요. 예. IR 표지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네. 본인들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실적은 예상치를 엑시드 상회했고요. 전체 세일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무려 거의 5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프로핏도 전년 대비 무려 8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 지금 매 분기마다 세일즈와 오퍼레이팅을 이제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분명히 질문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문자답할게요. 직전 분기에는 왜 줄었어요? 를 물어보실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제가 그 전에 보니까 2024년에도 네. 약간 4분기와 1분기 뭐 이렇게 주는 게 간간이 있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약간 계절성인 이슈가 있고요. 네네. 어떤 계절성의 이슈가 있느냐? 미국의 또는 유럽의 다른 나라의 자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요 분기 때 반영이 바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분기 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Q에 그게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1Q의 실적이 더 높게 나온대요. 그래서 4Q가 덜 나오고 4Q가 더 나온 1Q가 더 나온다. 잠깐만요. 이분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실적의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연말 4분기 실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연초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네.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긴 어렵지만 네. 일본이 회계분기 기준이 월이 우리랑 달라요. 캘린더 데이가 네, 캘린더 데이가 달라서 그치. 그래요. 네네. 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서 나오는 4Q와 우리가 알고 있는 4Q가 다릅니다. 맞아. BOJ도 막 1, 2월에 하더라. 맞아요. 그러면 저거를 타는 잠깐 표 한번 보여주시죠. 그게 네. 이제 타이밍하고 좀 제가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음. 언제 사야 돼요, 저거? 근데 실적 제가 보고 또 트레이딩 한다면? 그걸 봐봤거든요. 그래서 네. 저 발표 시기 때 주가가 빠졌느냐, 네. 빠졌던 시기도 있고 그걸 알고 있어서 안 빠졌던 시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또 접근이시긴 했으나 크게 영향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일시적인 유행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지역별의 매출의 성장 추이거든요. 잘 보면은 네.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지난 분기 대비 갑자기 엄청나게 또 커지는 부분이 보였고요. 차이나? 아시아 그쵸? 차이나도 있고 네. 동남아시아 쪽도 있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유럽 쪽이 좀 상대적으로 줄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 줄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딱히 써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n China expansion, 그러니까 중국 막 시장의 익스펜션 확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버롤하게 끌고 가고 있다. 네. 그래서 헬로우키티의 여러 가지 인기가 그로잉, 성장하고 있고 구로미도 늘고 있고 그 외 살리오 캐릭터들도 와이드 레인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실적들, 뭐 일본 실적은 또 왜 보냐면 일본으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또 많이 가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사는 구매 매출이 느느냐 주느냐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로덕트 세일즈는 직접 제조해서 파는 거고요. 라이센스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산리오 블라인드 박스 같은 것들은 일본의 그 알리바바의 무슨 자회사인데 알리위인가 어떤 업체한테 네.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을 줘서 그 업체가 제조를 해요. 그리고 로열티 라이센스 수익을 받아요. 그래서 매출을 찍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리오에서는 지속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다?
중국을 강조해요. 중국에서 growing popularity of Hello Kitty 그롬이 또 얘기하고 있죠. 네. 중국에서 계속 자기네 그쪽 어떤 팝마트에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산리오의 캐릭터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인기를 끌어서 매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 캐릭터가 중국 시장한테 먹히나요? 그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나?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챗 GPT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불매운동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특별하게 크게 갈등이 일어나는 걸 아직 보진 못했고 네. 한국하고 오히려 지금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정서상 근데 일본의 그 캐릭터가 중국에서 이렇게 확 화제된 게 있나 좀 곰곰이 기억에 좀 가물가물해서 예전에 뭐 슬램덩크가 좀 있었나 모르겠네. 저도 그 부분은 그렇죠? 이쪽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왜냐면- 모르겠는데 네, 아시는 분 왜냐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 그 산리오 네. 기업에 대해서 쭉 갖고 오셨는데 네. 사실 캐릭터하는 비즈니스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있어야지 그게 시세가 분출하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이게 겨냥한다라고 하니까 그 점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매크로 얘기, 그 다음에 산리오 일본의 대표적인 IP 기업에 대해서 얘기 주셨는데, 네. 자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하셨으니까 저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요? 저희 준법에서 이런 얘기 하라고 하면 혼날 텐데. 네.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고요. 예. 저희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자막 잘 나가고 있네요. 예.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어쨌건 최고가는 아니고 지금 그 일봉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약간 저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캐릭터 기업들이나 소비재 기업들은요 매출이나 검색 데이터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 그때 말씀드렸죠. 팝마트도 라부부도 언젠간 꺾여요. 그 시점에는 반드시 매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사고 파신다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거는 저를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래온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네, 정혜민 PB 월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죠. 자, 지금 당장 한번 봅시다.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간 횡보 분위기인가요? 분위기 어때요? 오늘 오전장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3,210선에서 전일 대비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311선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하고 개인은 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급등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한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 계약 체결을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거래대금 상위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이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 모멘텀이나 실적 가시성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꽤 많다라는 거죠? 네, 지금 거래량도 많고 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이기고 1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네.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죠? 지금은 다소 빠진 모습인데 전진건설 로봇이 오전 중에 지금 9%가량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6.86포인트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번 주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전 기대감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서 좀 건설기계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드러진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된 뭐 종목인가 봐요? 네, 그 재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도 지금 3년 동안 50% 유지되고 있는 좀 배당 퀄리티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YG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슈가 있었나요?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브 관련해서 뉴진스 이제 복귀할 거다라는 네. 뉴스들도 나오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SM엔터가 지금 주가 시세가 어떠죠? 창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시만요. 둘이 요즘에 같이 가나? 어째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지금은 뭐 커플링이나 디커플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경영진 이슈나 그런 걸로 주가가 거의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좀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공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이제 BTS도 컴백을 하고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지금 콘서트를 돌고 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좀 관심도가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엔터의 시대가 참 스물스물 오고 있네요. 네, 그럼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정리매매 들어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눈에 띄게 하락하는 종목은 달바 글로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 보면서 같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하고 34분기 연속 3, 4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금 일회성 비용이나 컨센서스 대비 약 20%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약 21%가량 하락하고 오늘도 이어서 지금 1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바 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글쎄요, 시장의 흐름이 컨셉이 좀 바뀌는 건가? 화장품 전반적으로 부진한가요? 어때요? 지금 달바 글로벌 자체는 영업이익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는 거는 달바 글로벌 자체는 피어 그룹이 APR로 분류가 되어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네. APR의 고성장 프리미엄이 이미 달바에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런 기대감 자체를 시장 그 기업 실적에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회사 자체에서 좀 다각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지난 컨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 자체는 상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회사가 가이던스를 충족해 나가고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면서 네, 좀 투자를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은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참 이럴 때 우리 김대현 지점장 언제 나오나? 기승전 화장품이었는데 화장품 정말 물어보고 싶네. 오늘 좀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요 이슈 3가지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자체가 둔화가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투자를 좀 진행하자라는 투자 심리가 조금 강하게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 재무부가 지금 한국산 부품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안 자체는 9월에 확정이 되지만 지금 양극재나 전해질 분리막 이런 국내 2차 전지 소재 부품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리튬 공급 제한하고 리튬 가격이 전고점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좀 상승세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업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저번 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언급을 했지만 네.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대장주로 조금 수급이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좀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파급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한국산 배터리 부품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인가요? 저희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저희 하나증권 김현수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네네. 네, 2차 전지 되게 바닥 신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호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LFP 관련해서도 좀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노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 수급이 이것도 돌아오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오가 거의 다 됐는데요. 정오를 기점으로 오전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후장에 보면은 한 2가지 포인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력 섹터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섹터가 보면은 국내 전력주는 지금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도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전력 수요가 아직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그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신규 발전 부문 주문이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넥스테라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가 지난 30년 합친 것보다 클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전력 도매 가격도 지난달 대비 약 15% 상승했다. 이런 근거들을 봤을 때 지금 전력주들이 고점 대비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거는 실적이나 펀더멘탈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수급이나 가격 부담을 좀 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전력 섹터들은 지금처럼 계속 좀 쉬어가는 느낌일 때 주목해서 보면 나중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닭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8월 14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있는데요. 일단 직전 분기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은 발표 직후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불닭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6월 이후에 저희 구글 프렌드 검색량에서 불닭 볶음면, 불닭 소스, 불닭 칩스 이런 검색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K-팝 데모 헌터스에서 불닭 소스가 노출되기도 했고 그 미국 프로그램의 스파이시 챌린지라고 해서 매운 거 먹으면 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런 챌린지에서도 계속해서 불닭 소스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확산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좀 보면 좋겠지만 여기서 좀 단기적인 리스크는 환율 관련해가지고 환차손이나 그런 좀 단기적인 변동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밥은 어때요?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는 K푸드 그래서 다시 한번 냉동김밥이긴 하지만 한국의 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나간다라고 해서 그런 김밥과는 뭐냐? 라면이다, 아니 불닭이다 이런 얘기도 막 있던데 김밥 관련돼서도 좀 잘 나가나요?
김밥 관련해서도 좋은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게 다 의미하는 게 K 문화가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보는데 김밥 같은 경우에는 김밥 하나만 두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불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닭이야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로 추려져요.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소스를 만드는 기업 이런 식으로 추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김밥이나 뭐 만두나 그런 제반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은 조금 K 문화를 조금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나 정혜민이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요? 네. 두 마디도 좋습니다. 두 마디요. 오늘 장이 조금 개별적으로 노는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문화가 확장되는 그 섹터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로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컬처 비슷하게 또 엔터도 거기에 뭐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잘 기억해 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에서 투자 정보와 시장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한 끼가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